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진달래꽃은요,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시작한 건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꽃이 진달래꽃이에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고, 갈래를 얘기해보면 현대시예요. 현대시고, 그러니까 현대에 쓰인 시가 현대시라고 하고요. 형식이 없어요. 이러한 형식이 없는 것을 자유시라고 하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요, 이런 문학이라고 해요. 서정, 문학. 서정이라는 것의 이 정은 뜻정자, 초코파이에 나오는 뜻정처럼 정서를 이야기하는 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기 진달래꽃이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산에 피어 있어요. 현대시고 형식이 없고 크게는 서정문학의 갈래인데 이 정서를 이야기하구나. 그런데 어떤 정서를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분홍 색깔이죠? 굉장히 애상적인 시예요. 이 애상적이 할 때 이 애가 무슨 말이냐면요, 슬플 애자예요. 슬플 애자고 우우우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상적 혹은 애상미가 흐르는 슬픈 아름다움이 느껴진 시인데, 왜 슬픈 아름다움이냐면 시적 화자가 있어요.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주인공인데, 시적 화자는 사실 지금 상황을 가정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 그런데 이별의 상황이 아니라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럼 이별의 상황에서 당연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사랑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시적 화자, 여성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서 애상적, 슬픈 분위기로 슬픈 마음을 전달하는 그 노래인 이 서정문학 작품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인 거죠. 다시 체크해 볼까요? 우리는 뭐 배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우게 되고요. 진달래꽃은 서정문학이고요. 즉 정서를 노래했고요. 형식이 없는 자유시고요. 옛날 시조 이런 거 아니에요. 현대시예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진다고요? 애상미. 어떻다고요? 애상적이에요. 시적 화자는 남자라고요? 여자라고요? 여자고요. 이별의 상황인데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한 거예요. 넣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뭘 배운다고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배워요. 근데 이 진달래꽃은 서정문학이고요. 서정문학 할 때 그 정은 뜻정자, 정서를 노래하는 거고, 자유시고요. 현대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요. 애상미가 느껴지고 애상적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적 화자는 여성이고요. 지금 가정했는데 뭘 가정했더라?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고 가정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물리냐면 우린 한국인이잖아요. 여기에 전통적인 느낌이 흘러요. 이 시는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흐르고요.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가락, 한국인의 노래를 좀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요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런 선지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아하, 전통적인 여성상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전통적인 여성상은 뭐지? 순종적인 여성상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라고 하면은 요즘 현대 여성들은 뭐랄까요? 니 지금 뭐라 그랬냐? 니 이리 와봐라니 하고 목덜미를 잡아서 어떻게 싸다고를 날릴 거예요. 그러나 이 전통적인 여성상은요. 헤어지자고요. 가로 열고 너무 사랑하지만 알겠습니다. 유유유유유유 이런 거예요.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것을 믿어요. 아하, 전통적 여성상이라는 것은 무엇? 굉장히 순종적이고 고통을 참아내는 인고하는 이런 여성인 거예요. 인고가 뭐냐면은요. 참을인자에다가 고통, 쓸고자에서 고통스러움도 참는다라는 거죠. 이별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참아내는 거예요. 순종적이고요. 이러한 여성이 전통적이고요. 우리나라 민요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7호조.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7호조라고 했는데 이 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글자를 이야기하면 돼요. 7글자, 5글자로 구성되었으면 막 이렇게 리듬이 7호조라고도 할 수도 있고 3음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3음보 끊어있는 덩어리가 3개야. 7호조야.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야. 이게 바로 우리의 민요 가락이에요. 다시 볼게요. 무슨 얘기를 했던가? 오늘 배울 작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고요. 현대시와 자유시며 서정문학의 하나입니다. 애상적이고 슬프고요. 애상미가 흘러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고 이 여성화자가 주인공인데 이 여성화자는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상이에요. 전통적 여성상은 인고를 하고요. 고통을 참아내고요. 순종적 여성이에요. 또한 이게 민요적인 느낌이 물씬 나요. 민요적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2가지로도 되는데 다 맞아요. 7호조의 음수율 7호조 그 다음에 3음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인고, 순종, 7호조, 음수율, 3음보 이건 뭐라고요? 전통적 민요자.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파도 소리를 켜놨더니 갑자기 광고가 떴어요. 전통적이고요. 민요적인 성격이 가능하고요. 인고와 순종적 여성. 그 다음에 7호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떤가요? 정서요? 슬퍼요. 그런데 슬프고 님이 간대. 나를 버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종적이냐면은 자기를 희생을 해요. 이거를 선지에 이렇게 써요. 자기 희생적 태도. 그러니까 태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님의 축복을 바래요. 기가 막혀요? 지금은 나의 화를 풀기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빡큐를 알리는데 나를 버리는 님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인고하고 순종하면서 이별을 수용을 해.
수용한다고. 빡큐 절대 이런 거 날리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상황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님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희생적 태도가 드러나요. 그리고 이별을 수용하면서 그래 체념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체념을 하고요. 슬프고요. 자기희생적 태도를 해요. 다시 볼까요? 정서와 태도는 어떻다고요? 정서와 태도는 정서 슬프고요. 희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기희생적 태도가 나와요. 이 자기 희생하는데 시적화자의 분신이 누구냐면 이렇게 이쁘게 펴있는 진달래꽃이에요. 즉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인 거예요. 화자의 분신이 뭐라고요? 오호, 화자의 분신이 진달래꽃인데 이 진달래꽃을 어떻게 할까? 얘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님의 뭐를 기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기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함께 이 시의 전체 큰 흐름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이별을 한다 그랬어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다 그랬어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이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뭐 하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떤 화자였죠? 여성인데 어떤 순종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인고하는 이런 전통적인 여성이 나오는데 이 이별을 어떻게 한다? 이별의 대응 자세가 나와요. 이별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수용해요. 체념해요. 심지어 님의 축복을 기원해요. 이 시는 총 4개 사당 구성인데요. 사당 구성을 이 시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기, 승, 정, 결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기는 즉 총 4연으로 되어 있는데 1년, 2연, 3년, 4연 1년을 기, 2연을 승, 3년을 전, 4연을 결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얘는 이별을 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가정하고 있고요. 시적 화자는 여성이고요. 전통적인 여성이에요. 순종하고 희생하고 인고를 해요. 대응은 어떻죠? 수용하고 체념하고 축복하는데 총 몇 당 구성? 4당 구성인데 이거를 1, 2, 3, 4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볼게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 시적 화자는 어떻죠? 어떻던가? 네. 전통적 여성이었어요. 자, 전통적 여성의 모습이 뭔데요? 수용합니다. 이별을 인고합니다. 순종합니다. 대응 자세는 어땠어요? 대응 자세는 어땠냐고요? 체념하죠. 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냥 슬퍼해요. 구성은요. 4당 구성인데요. 기, 승, 정, 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년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1년은요. 역시나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체념의 태도를 지닙니다. 그 다음 2연에서는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2연을 다른 말로 승이라고 하고요. 2연에서는요. 지금 떠나는 님. 이미 떠나요. 그런데 임을 어떻게? Congratulation. 축하는 아니고요. 축복을 해요. 이 말이 돼? 놀라워요?
네,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이 시에서 많이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뿅! 세 가지를 해볼까요?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산화공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되게 힘드네. 이게 뭔 말이야? 산화공덕. 한번 써볼까요? 다시 산화공덕. 산 뿌린데요. 뿌려. 뭐를요? 꽃을 뿌리는 거. 무슨 꽃일까요? 진달래.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님을 축복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아까 시적화자의 분신이 뭐라 그랬죠? 시적화자의 분신이 여기서 화예요. 누굴까요? 바로 진달래꽃이겠죠. 얘가 바로 화자의 분신인 거예요. 근데 화자의 분신인데 얘를 어떻게 뿌린다니까요. 뿌리는 목적이 뭐야? 님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이 산화공덕은 그런데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데 이 산화공덕이라는 것은 사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인 산화공덕은 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해준다라는 건데 축복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혹은 축원이라는 단어로도 쓴답니다. 자, 그러면은 총 이제 3년하고 4년이 남았네요. 3년은요. 기승전이고요. 기승전 얘는 결이에요. 전에는요. 여기서 바로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기희생적 태도가 나와요. 저 같으면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버린다면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빵꾸떡구나 먹어라.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님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 대단하죠? 그리고 사연 마지막에는 이별의 상황이잖아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요. 이별의 슬픔을요. 선생님 이별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별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별을 가정한 상황에서 시적화자가 슬퍼하고 있는데 얘를 승화해요. 승화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거를 또 아까 산화공덕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있었잖아요. 불교 용어 A불비라고 합니다. A불비. 또 하나 할게요. A불비. A불비. 슬픈데 슬퍼하지 않는 거죠. 말이 돼요? 유유하고 있는데 유유하지 않는 거죠. 슬픈데 슬퍼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죠? 네. 여기에서 표현상의 특징은 반어법 꼭 기억해야 되고 비교 대상으로 역설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에서 반어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다시 볼게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라는 거.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는데 시적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체념하고 있었어요. 근데 체념의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락에서는 마지막 즉 결구에서는 극복을 해요. 이별을 승화를 한다고요. A불비 슬퍼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반어법으로요. 그 다음 이연에서는요. 심지어 떠나는 임에게 축복을 기원하면서 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해주는 불교 용어인 축복과 축원을 하면서 산화공덕을 해요. 시적화자의 분신이 무엇이었죠? 진달래꽃이었어요. 3년 전에서는요. 원망은커녕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별의 상황을 뭐하고 있다? 가정하고 있어요. 떠나는 님을 뭐예요? 축복한다니까요. 어떻게요? 산화, 공덕을 통해서요. 축복하고 축원한다고 했어요. 화자의 분신이 뭐라 그랬죠? 진달래꽃이라 그랬어요. 3년에서는 무슨 기승전에서는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여요. 대단하죠? 할 수 있어.
원망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얘는 어떻게 한다? 극복, 즉 승화를 해요. 어떻게? 반어법인데요. 뭐 에, 이, 불, 비.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공부하는데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서정문학이고요. 시적 화자가 있어요. 서술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정서, 서서라는 것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정서가 있고요. 어떤 정서? 슬픈 정서. 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여성 화자가 형식에 없이 자유롭게 쓴 문학작품이 현대시 진달래꽃이거든요. 전통적이고요. 민족적인데 이 진달래꽃에서 이별의 정한, 이별의 한스러움, 이별의 정한, 이별의 한스러움을 노래한 여성 화자는요. 인고하고 있고요. 순종적인 여성이에요. 이 시는요. 민요, 우리가락의 리듬이 조금 살아있네. 7호조 7글자와 5글자의 음수율과 3음보가 나와요. 3음보는 끊어있는 덩어리. 정서는요. 기쁠 턱이 있나 슬프죠. 태도 희생한다니까요. 님을 나르려 축복하기 위해서요. 시적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희생하면서까지 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적 화자는 수용, 인고, 순종하고 있으면서 이별을, 전통적 여성은 체념하고 축복하고 슬픔을 대응 자세로 삼아서 이 시는 4단 구석 기승정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2연에서는 산하공덕 꽃을 뿌리면서 시적 화자의 분신인 산하공덕을 하고 이면서 축복을 하고요. 3년에서는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여요.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이는데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A불비, 슬퍼도 슬퍼하지 않아. 반어법을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총 사연을 같이 해볼까요? 같이 쓰면서 우리 해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같이 적으면서 해봐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같이 해봐요. 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시를 적으면서 한번 해석하고 분석하고 혹은 비록 수험생활 혹은 내신 중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시를 이렇게 필사를 해본다라는 일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칭찬 받는 일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내용은 왜 그렇게 슬퍼요? 네, 지금 기구 즉 1년을 하고 있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시적 화자인 나가 표현상의 표면에 드러났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부정적 감정이가요. 그러니까 님께서 나를 볼 때 역겨움을 우액을 느끼셔서 님께서 가실 때에는 뭐예요? 역시나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래 가세요. 체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지금 우리다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계속 끝에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종결어미라 그래요. 문장을 종결하는데 여기 기본형이 물결다로 끝나는 것은 용언이라고 하고 용언 중에서 변하지 않은 것을 어간이라고 하며 바뀌는 것을 엄이라고 하는데 즉 먹고에서 먹다에서 먹으니에서 안 변하는 게 먹이죠. 얘가 어간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게 엄이에요. 그리고 문장을 끝맺혀진다 그래서 종결 엔드라고 하는데 얘는 그래서 우리다가 종결 엄이에요. 왜냐면은 기본형이 들이다거든요.
다도 종결어미, 우리다도 종결어미겠죠. 근데 이 우리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 종결어미 우리다를 계속 써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다라는 뭐를 종결어미를 써서 뭐 리듬감, 운율감을 형성한다고 나와요. 이런 거를 종결어미 말고 이렇게도 써요. 가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그럼 정리해 볼게요. 1년을 하고 있어요. 얘를 기꾸라고 하고 있고요. 나보기가 시적화자가 나와요. 님이 나를 보실 때 역겨워서 가실 때에는 가정. 말없이 고이 보내 천념하고 있고요. 들이 우리다. 얘는 종결어미라고 했어요. 이 종결어미는 다른 말로 여기 문장에서 가군이라고 하고요. 리듬감과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정하고 있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 체념하고 있고요. 우리다라고 했는데 얘는 가군이고요. 종결어미고요. 그 다음에 리듬감과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이언해 보도록 할게요. 이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기승, 네, 승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네, 선생님 영변의 약산이 어디예요? 영변의 약산은요, 그 구체적인 지명이에요. 지명은 순풍산부인과에 나왔던 오지명 할아버지가 아니라 세대 차이 쩐다 그럴 거죠? 저도 그거 안 봤어요. 구체적인 건 뭐냐면요, 라면이 아니라 신라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땡땡땡 이렇게. 영변의 약산은 뭐냐면요, 여기가요 함경북도예요. 함경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구체적인 지명이죠. 자, 함경북도 그 시골, 고향 뭐 이런 느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요. 향토적인 게 뭐냐면은요, 홈타운 느낌 물씬 나는 거, 고향 느낌 물씬 나는 거예요. 진달래꽃, 여기서 진달래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달래꽃에 하트, 하트, 하트. 진달래꽃은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시적화자의 분신이고요. 시적화자의 분신이고요. 두 번째는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진달래꽃이에요. 영변약산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 함경북도에 영변이라는 영변의 약산에 있는 진달래꽃이 있는데, 님께서 가신다면 아름 따라서, 그러니까 팔 하나 잔뜩 한아름, 그러니까 진달래꽃을 꼭 담뿍 안았어. 그쵸? 그렇게 담뿍 안아서, 여러분 나무 이렇게 안잖아요. 그러면은 팔에 꽉 차죠. 그걸 아름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달래꽃을 그 나무만큼 껴안을 때처럼 한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오케이, 꽃을 따서 뿌리겠대. 왜 뿌려? 꺼져, 재수없어, 너 침 뱉을 거야, 칙.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축복하고 있고 축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불교 용어로 뭐라 그랬죠? 산, 화, 공, 덕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떠나는 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기승까지 했는데 우리 잠깐만요. 자, 볼게요. 나보기가 4글자, 역겨워 3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들이 우리다 5글자. 그 다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 우리다. 자, 볼게요.
어땠죠? 지금 7호조에 3음보를 했네요. 하나, 둘, 셋. 3음보. 하나, 둘, 셋. 됐어? 어떻게? 그 다음 7호조는 여기 7글자, 여기 5자, 여기 7글자, 여기 5자. 자, 그럼 여긴 여러분이 해보세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3음보.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8자잖아요, 쌤. 그러지 마요. 딱 맞춰지지가 않아요. 아까 민요쪽 성격에 뭐라 그랬죠? 7호조에 3음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힘내보아요. 잠깐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기요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아우, 제가 한번 내볼까요? 쉬, 쉬. 네. 네. 파도 소리는 이따가 다시 들어보고요.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음이 시원해지셨어요? 자,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3년을 할 거고요. 전이에요. 가시는 걸음걸음 같이 써보는 거예요. 다 하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꼭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를 사랑하고 시를 분석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녹아있고 자연스럽게 모든 문항이 풀리게 될 겁니다. 네, 이 시를 사랑하고 이 시간에 온전히 시와 함께 보내신다면 당연히 점수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수학을 사랑하고 영어, 국어, 다른 과목 모든 과목을 그 만나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점수는 덤으로 얻으시게 될 거예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은 바로 뭘까요? 진달래꽃이었죠. 진달래꽃은 뭐였어요? 화자의 분신이자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었죠. 그 꽃을 어머 웬일이에요. 여기가 진짜 출제 포인트거든요. 왜 지워져요. 사뿐히 지려밟고 좀 이상한데요. 볼게요. 사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볍게라는 뜻이에요. 지려밟고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아주 그냥 발로 아예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뿐이라는 말하고 지려라는 말하고는 좀 반대 느낌이거든요. 아하, 사뿐이 지려반다라는 것이 이상하다. 상황에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상황 자체에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는 반어법이에요? 아니면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진달래꽃에서는 반어도 쓰이고 역설도 쓰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3년에 이 행이 진짜 중요한데요. 사뿐이와하고 주려는 서로가 매칭이 안 되는 언어예요. 근데 얘를 사용함으로써 역설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역설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얘가 역설법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뭐를 밟으래요? 꽃을 밟으래요. 이건 바로 뭐예요? 자기희생적 태도예요. 그래, 나 밟아라. 나 밟으면은 너 저주한다. 너 3년 내내, 아니, 너 다음 생에도 진짜 재수 오지고 지리게 없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가세요. 즉, 뭐란 거예요? 이별의 정한할 때 뭐냐면은, 아이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해요. 이별의 정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별의 한스러움을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다시 볼게요. 전구하고 있고요. 가시는 걸음걸음 그 꽃을 바로 진달래꽃이었고요.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과 정성이었는데 사뿐히 어떻게 줄여밟고 가래 말이 돼? 역설법. 얘는 나를 밟으라고 시적 화자의 분신을 밟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 태도 보이고요. 이별에 정한 나와 있고 숭고한 사랑, 즉 승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그 꽃을 사뿐히 어떻게 들여밟고 가시라고 하는데 그 꽃이라는 것은 화자의 분신이자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거고 역설적 상황인 거고요. 자기 희생적 태도고 이별의 정환을 어떻게 숭고한 사랑으로 바꿔서 했다? 승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화이팅! 마지막이 그런데 좀 비슷해요. 기승전결이죠? 나 보기가 님께서 역겨우시다면 님이시여 가실 때에는 저 안 잡을게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 우리다. 또 반복했어. 우리다. 종결어미, 가군, 운율감, 리듬감.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고? 말도 안 돼. 시적하자 어떤 얼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법이죠? 반어법. 그러니까 A불비죠. 너무 슬픈데 불비. 슬픈 것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이걸 A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다시 볼게요. 시적화자가 보기가 싫어서 님께서 가실 때에는 이별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네요. 반어법. 죽어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는 것은 강조하긴 거예요. 나 너무 슬플 거야. 그런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는데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이거예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죽어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눈물 했거든요. 얘는 도치법 써요. 도치법이 문장에 가, 너 이런 거예요. 원래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다인데 아니 눈물 흘리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1년하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랑 사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랑 반복됐고 조금 어땠어? 살짝 달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수, 미, 상, 관이라 그래요. 머리수, 꼬리미, 1년하고 사연, 기하고 결이 어떻게 비슷해.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즉 1년하고 사연이 앞하고 끝이 비슷해. 수미상관이야. 그러면 어떤 걸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주제를 강조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안정감을 부여해요. 됐나요? 다시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써서 도치법.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말도 안 돼. 얘 눈물 엄청 흘러요. A불비를 통해서 반어법 제시한 거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 무슨 법? 도치법. 무슨 불비? A불비. 그 다음 얘는 이거 죽어도 아니 눈물? 나 사실 진짜 눈물 흘리는데 너 진짜 나 보라고 반어법이에요. 이 시를 그러면은 정리 수미상관 했고요. 주제 강조하고 안정감 부여하는 것까지도 얘기했어요. 이 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맞아. 이 시 슬픈 시구나. 죄송해요. 자,
시적 화자가 있어요. 우리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봐요. 시적 화자가 있는데 이별의 상황을 뭐 하고 있어요? 가정하고 있고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어요? 네, 슬픔, 한, 체념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 주요 소재가 뭐였죠? 시적 화자의 분신이기로 했던 게 예쁜 꽃 있잖아요. 뭐였더라? 진달래꽃이었어요. 진달래꽃은 무슨 의미가 있었죠? 분신이면서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했었어요. 진달래꽃의 형식적인 특징이 뭐였죠? 얘는 형식이 없는 자유시인데 얘는 민요조가 있었어요. 7호조의 음수유라고 삼음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종결어미, 즉 가군을 반복했는데 뭐 우리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시에 리듬감과 운율감을 형성했고요. 얘 주제는 뭐였죠? 이별의 정한이었어요. 표현상의 특징은 뭐였더라?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도치법,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두 번째는 반어법,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A 불비가 있었고요. A 불비가 있었고요. A 불비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역설법. 역설법이 뭐였죠? 모순되는 거. 앞뒤가 맞지 않아. 사뿐히 지려 가볍게 입가려져 밟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진달래꽃이 끝났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